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영어의 대표 강사 이현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몇 년을 공부를 해도 굉장히 영어는 늘 어려운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자, 정말 영어가 어려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나?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그렇죠? 보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그죠? 영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정말 영어가 어려운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자, 단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단어에 한 가지의 뜻이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의 단어에,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뜻, 저런 문장에서는 저런 뜻.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vital이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vital.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왜? 뜻이 많으니까.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vital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뜻 하나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이라는 데서 여러분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손톱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입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뇌나, 심장이나, 폐나, 그렇죠. 콩팥이나, 대장, 소장, 이런 곳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장기들을 다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치명상을 입었다고 하죠. 왜? 중요한 장기를 다쳤기 때문에. 여러분, 손톱을 다쳤는데 치명적으로 다쳤다는 말을 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vital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중요한이라는 뜻 때문에 여러분 치명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치면 어떻게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자, 이렇게 중요하고 치명적인 장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필수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뇌가 없으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가 없으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 대장, 콩팥 다 띄어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자, 살 수 없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하고, 그죠?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이런 장기들이 여러분 제각기의 역할을 정말 잘한다. 그죠? 너무 잘. 뇌는 뇌로서의 역할, 심장은 심장으로의 역할, 간은 간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죠. 생기가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심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병든 것처럼 생기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장기들이 건강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생기발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vital에는 생기가 넘치는 또는 활력이 넘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장기들은 이렇게 생명 유지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vital이라는 단어 하나를 살펴봤는데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짜증나죠, 이런 단어들이. 그렇죠? 왜?
아, 단어는 하는데 왜 뜻은 여러 가지인 거야? 그래서 영어가 또 어떻게, 그렇죠?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도 되게 굉장히 쉽게 우리가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 다른 뜻들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다른 것들이 모인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성격들이 같이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뒤에 하나 따로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vital, 뜻 1번, 중요한. 2번, 치명적인. 3번, 필수적인. 4번, 생기 넘치는. 5번,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래놓고는 계속 1번부터 5번까지 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아, 나는 3개는 외웠는데 나머지 2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럼 또 다시 찾아서 또 외우고 있어.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왜? 여기에는 이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의 동질성, 그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설명은 말이에요. 비단 이 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의 모든 일반적인 부분에 다 여러분 어떻게 돼?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문법에도 적용이 되고요. 단어에도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굉장히 힘들고 고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길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이미 쉬운 길이 있어.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 왜? 몰라, 이 길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이 힘들고 고된 길을 열심히, 아시겠습니까?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가고,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가고. 자,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와, 영어라는 이 길은 정말 못해 먹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죠. 쉬운 길이. 이해됐습니까? 자,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전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치사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전치사가, 그죠?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가 바로 전치사입니다. 왜? 이래서 전치사는 하나인데 뜻이 몇 개야? 20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황당한 거예요. 헐, 저거 언제 나 외우고 있어? 외우고 까먹고. 외울 엄두를 못 내죠, 여러분. 왜? 너무 많으니까, 뜻이.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쉬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어려운 길만 주구장창 가려고 하니까 참으로 답답한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치사 by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전치사 by의 기본적인 가장 쉬운 의미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치사 by의 가장 기본적인 뜻 뭡니까? 바로 옆이라는 뜻이죠. 옆.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옆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pass by 뭡니까, 여러분? pass by. 지나치다라는 말이죠. 지나가다. 왜? 여기 옆이 있지 않습니까? pass는 통과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자, 근데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죠. 또 stand by me.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nd, 서라. 어디? by me. 내 옆에 서 있어. 이 말이죠, 여러분. stand by me. 내 옆에 서 있거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by의 기본적인 옆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옆에서, 이 옆이라는 뜻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의미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생겼어.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잘생겼어. 영화 배우처럼. 여러분 친구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두 분이 나란히 길을 가고 있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옆에 있어요. 나란히 있어. 자, 그러면 그죠? 사람들이 딱 보면서 어떻게 해? 정말 잘생긴 사람과 정말 조각처럼 잘생긴 사람과 진짜 못생긴 사람이 둘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비교한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또는 길거리에서 여자 두 분이 지나가고 있어. 물론 세 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야. 아시겠습니까? 한 명은
정말 죄송하지만 못생겼어. 그리고 뚱뚱해. 아시겠습니까? 한 번은 키도 크고 예쁜 데다가 몸매도 굉장히 좋아.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교. 이해되셨죠? 가까이 있으면 비교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멀리 있으면 비교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뜻이 by의 옆이라는 뜻이 있는데 옆에 있으면 반드시 비교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교.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근데 이 비교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못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와 진짜 이쁘다. 아시겠습니까? 이쁜 사람을 기준으로 잡으면 야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어서 와 쟤를 기준으로 얘는 정말 못생겼군. 얘를 기준으로 얘는 정말 잘생겼군.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 시켜서 비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겁니다. 왜? 둘이 서로 어떻게 되니까? 기준이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뜻. 뭐뭐로라고 해요. 뭐뭐로.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we. 그죠?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We sell it. 우린 그걸 팔지요. By the pound라고 했어요, 여러분. By the pound. 자, 여기 by가 있죠, 여러분. 여기 by.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팔아요. By the pound라고 했을 때 이때는 왜 또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죠? 자, 보세요. 파는데, 여러분, 기준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기준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램으로 파는지, 온스로 파는지, 리터로 파는지, 파운드로 파는지, 여러분,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파운드로 파는 거죠. 그래서 we sell it. 우린 그걸 팔지요. 근데 그 기준이 뭐야? by the pound.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의 의미. 자,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뭐 고구마나 감자나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격표가 있어요. 왜? 그 기준으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 가격표에 뭐라고 써있어? 1파운드에 1,000원, 2파운드에 2,000원. 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물론 마트에 가면 여러분 바로 밑에 가격들이 다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근거리 바로 옆에 가격들이 다 표시되어 있어. 왜? 그게 판매 기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자,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We are paid. 자, 원래 pay는 돈을 내는 건데 이렇게 paid 했으니까 돈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by the week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돈을 받아. 그죠? 뭐 급여를 받는 거겠죠? by the week. 뭡니까, 여러분? 주를 기준으로 이 말이겠죠. 주를 기준으로 우리는 돈을 받아. 그러니까 주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급.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는데 그 기준이 뭐야? 주야, 주. 그래서 일주에, 그죠? 주마다 우리는 돈을, 급료를 받지. 이해됐습니까? 우린 그걸 파는데 기준이 뭡니까? 파운드야, 파운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by는 뭐뭐로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뭐뭐로. 이해되셨죠? 좋았어요. 자, 그 다음, 뭐뭐로. 여기까지 좋았어요. 자, 다음. 여러분, 우리가 20가지 뜻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뜻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뜻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우린 자꾸 어려운 길, 그냥 무조건 외우는 길을 택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편한 길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뭐뭐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까지. 그렇죠? 그럼 벌써 보세요. by라는 전치사 하나에 옆에 그 다음에 뭐뭐로 뭐뭐까지 여러분 생긴 건 똑같이 by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린 무작정
외워야지 뭐. 그렇죠? 여기 편한 길이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뭐뭐까지. 자, 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by 6 o'clock.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을게 말이죠. I will be here. 나 여기 있을게란 말은 나 여기 올게 말입니다. by가 왔어요, 여러분. by 6 o'clock. 됐죠? 그래서 6시까지가 됩니다. 6시까지 여기 올게. 자, 그러면 일단 세 개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왜 6시까지로 해석이 되냐는 말이에요. 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파운드를 사는데 1파운드가 1,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1,000원. 이해됐죠? 1파운드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을 내면 여러분 몇 파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파운드를 받을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좋았어요. 1,000원을 냈는데 2파운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왜? 기준이 1파운드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불합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가 그래서 체중 딱 재서 그래서 60kg까지만 여러분 출전이 가능해. 61kg야. 61kg. 여러분 출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1kg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60kg를 초과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0원을 줬을 때는 몇 파운드를 받는 겁니까? 딱 1파운드만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by 6 o'clock이라고 했어요. 6시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인 거죠, 일단은. 6시라는 기준. 근데 6시라는 기준을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예요. 1파운드라고 했으면 1파운드지. 여러분 2파운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물론 물건을 파시는 분이 기분이 좋아서 에이 1파운드 더 덤으로 주겠어. 자,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죠? 약속을 한 거죠. 1,000원이면 1파운드.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6시까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6시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왜? by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6시를 기준으로 나 여기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 6시 기준인데 6시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까? 넘어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넘어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by를 어떻게 6시까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거야.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나 6시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까지 by가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뭐까지 라고 여러분 바꾸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았어요. 자, 여러분 또 by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자, 네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뭇에 의해서, 그죠? 뭐뭇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수동태인 경우죠,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car was made. 그 차는 만들어졌어. 아시겠어요? By me. 나에 의해서 라고 해서 여기 이름 나에 의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by가 있죠. by. 근데 여기 보시면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행동. 만들어졌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들어졌는데 그 만드는 기준을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그 만드는 기준을 누가 한 거야? 내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드는데 머리는 몇 센치, 팔은 몇 센치, 몸은 몇 센치,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내가 다 기준을 만든 거야, 내가 기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나에 의한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 차가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나의 기준으로 그 차가 만들어졌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나에 의해서 그 차가 만들어졌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그 차가 만들어졌어.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 그냥 쭈르륵 해놓고 어려운 게 있어서 계속 외웠다 까먹었다. 그렇죠? 물어보는 사람도 답답해. 선생님 이거 이런 뜻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감히 못 물어봐. 왜?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 야 원래 수동태에서 그 뭐뭐에 의해서로 쓰이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물어보냐? 또 이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물어보고도 좀 황당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물론 더 많은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by ing가 있어요. by ing. 그죠? 맞아. 저거 나 굉장히 많이 봤어.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죠? 무슨 ing, 전치사 뭐 다음에 ing, 뭐 다음에 ing 이거 다 외우고 있다니까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자, 네. 보세요. by ing.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단순히 외울 뿐이지 그냥. 아시겠어요? 왜? 독해에 많이 나오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 makes money. 그는 돈을 번다 이 말이죠. He makes money. 그는 돈을 벌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는 돈을 벌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돈을 버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기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영어를 가르치는 게 바로 돈을 버는 기준이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는 돈을 벌어. 어떤 기준으로 돈을 버는 겁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기준으로 그는 돈을 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그렇죠?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그는 돈을 벌지라고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 단어가 됐든 그렇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가 됐든 아니면 이런 전치사가 됐든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항상 어떤 길을 간다? 어려운 길. 어렵고 고된 길을 가. 그죠? 막 노트에다 잘 정리해놔. 그러면 어떻게 달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어떻게 또 까먹어. 그리고 어떻게 다시 외워. 이걸 어떻게 합니까? 5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영어는 참 어렵다. 그렇죠? 안타깝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길이 있다? 아주 그렇죠. 평탄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조금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길만을 고집하는 거죠. 죽으나 살아나는 이 길만 가리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집념의 한국인들인데 자, 이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뇌에 여러분 용량이 여러분 딸리지 않습니까? 외우다 보면 용량이 딸려 여러분 저장 공간이. 그럼 어떻게 해? 그죠? 필요한 걸 또 내보내야 돼. 까먹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 기억이 오래 갑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외워버리면 다음날 바로 까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시간 뒤에 바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어와 그 다음에 전치사 by를 통해서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쉬운 길이 있다는 거, 정말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제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이에요. 이제는 문법에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만 좀 끄집어내서 정말 걔네들이 특별한 애들인지 아니면 정말 얘네들 평범한 애들이었구나. 자,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바뀔지는 아마 여러분이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또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이런 방식은 말이에요.
영어의 문법,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용법이라고 하고 예외적인 용법이라고 했던 것들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정말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고 예외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아시겠어요? 이 고난의 길이 아닌, 아시겠어요? 새로운 길. 여러분이 거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